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5번째로 핵 보유국이 된 나라 중국은 어떻게 핵을 가지게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핵의 탄생, 핵 개발 영상에서 말한 핵 시리즈이죠. 중국은 핵 확산 방지 조약 NPT가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 인정국 5개국 중 가장 마지막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이죠. 미국은 1945년에, 소련은 1949년에, 영국은 1952년에, 프랑스는 1960년에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1964년에 핵실험에 성공하며 5번째로 핵을 개발하게 되었죠. 독일과 미국, 소련 그리고 영국이 핵 개발에 눈을 떴던 1946년, 당시 중국의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은 미국의 저명한 여성 언론인 애나 루이스 스트롱을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원자탄은 미국 인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사용하는 종이 호랑이다. 그것은 무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물론 원자탄은 대량 살상 무기지만 전쟁의 결말은 인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한두 개의 새로운 무기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다. 마오쩌둥은 원자탄을 종이 호랑이에 비유하면서 핵무기를 그림 속 호랑이처럼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정치적 무기로 여겼습니다. 사용하는 국가조차도 그 위험성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마오쩌둥은 핵무기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았지만 핵 개발에 대한 급박한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실 핵 개발이 중요하고 자시고 중국 상황이 상당히 개판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중국 공산당은 중국 본토를 둘러싸고 국민당과 국공내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국공내전의 영향으로 경제도 개판이었습니다. 미국에게 몇 차례 핵 위협을 받았던 1957년 모스크바 회의에서만 해도 마오쩌둥은 이렇게 말했죠. 미국의 핵 공격으로 중국인 3억 명이 목숨을 잃더라도 세월이 흘러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을 낳을 수 있다. 이건 진짜 무섭네요. 이랬던 중국은 1964년에 핵실험에 성공한 뒤로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아 수소폭탄 실험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원자폭탄에서 수소폭탄까지 미국이 7년 4개월, 소련이 4년, 영국이 4년 7개월, 프랑스가 8년이 걸린 것을 생각하면 중국의 수소폭탄 개발은 정말 빠른 속도였죠. 필요 없다던 중국은 왜 핵무기 개발에 갑자기 뛰어들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서방 국가들로부터 받은 핵공격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1950년부터 몇 차례나 미국과 소련의 핵공격 위협에 직면했죠. 첫 번째 위협은 1950년 한국전쟁에서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북진을 시작한 연합군은 갑작스러운 중국군 개입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군의 병력 수준을 과소평가했으나 중국이 대규모의 병력을 이용해 38선 이남까지 남하하자 미국 지휘부에서는 중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소련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 한국전쟁은 재래식 전쟁에서 핵전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영국의 만류덕에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진지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으로 느껴졌죠. 2차 세계대전에서 한 번에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핵무기 위력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핵위협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핵공격 위협은 1954년에 일어난 베트남의 DMB 앰프 전투 때문이었죠. 당시 수세에 직면한 프랑스 군을 위해 미국은 자유진영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지원을 해줄 생각이었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차이나 전쟁에 개입할 경우 중국의 서남부 지역에 핵공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미국은 실제로 핵공격을 감행하진 않았지만 중국에게는 심장이 덜컹하는 이야기였죠. 중국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뭐 하려고만 하면 핵 쏜다 한마디면 깨갱해야 했으니까요. 핵무기 관련 발언이 금기시되는 현재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이었죠. 1958년 2차 대만 해협 위기 때도 한번 핵공격 위협을 당했습니다. 대만의 영토였던 진먼섬에 중국이 포격을 가하면서 교전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미국은 또 참견을 했죠. 미국은 칠함대를 파견하여 타이완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거기다 제3자를 통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중국에 전파하며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죠.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핵공격 위협을 받은 중국은 비로소 미국에게 맞서기 위해서, 아니 적어도 동등한 입장이 되려면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말로는 핵무기 필요 없다를 외치면서도 1956년부터 핵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했죠. 당시 소련의 최고 권력자였던 니키타 후르쇼프는 중국과 국방 신기술 협정을 체결하여 중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베이징의 원자력 연구소와 린저우의 우라늄 농축 공장을 짓는 걸 도와주었고, 핵폭탄 샘플과 핵무기 제조 정보도 중국에 전달해 주었죠. 과학자 상호 방문을 통해 중국의 핵 과학자 양성도 도왔습니다. 그렇다면 소련이 사실상 중국의 핵 개발을 해준 것일까요? 소련도 양아치인 게 중국에게 돈만 챙겨받고 정작 중요한 핵심 기술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1958년 2차 대만 해협 위기 때 미국과 핵전쟁도 불사한다는 마오쩌둥의 일반적인 입장에 분개한 후르쇼프는 1959년 6월에 들어 중국의 핵개발 지원을 중단했죠. 기술협정은
파기되었고 중국에 남아있던 233명의 소련 기술자들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596 프로젝트를 세워 자국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핵개발 연구에 나서죠. 중국은 대학진 운동의 실패로 아사하는 사람이 속출할 정도로 파탄 직전의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국가 예산의 30%가 넘는 거액을 쏟아부었습니다.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되던 우라늄 공장을 독자적으로 완성하고 이듬해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게 되죠. 1964년 10월 16일 중국은 처음으로 원자폭탄 시험에 성공했고 1967년에는 수소폭탄 시험에도 성공하면서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1970년에는 장거리 미사일로 사용될 수 있는 발사체, 즉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이른바 양탄위성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죠. 서방 국가들의 모든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최단 기간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첫 핵실험 성공 후 저우언라이 총리는 세계 각국에 통지문을 보내 핵실험 사실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핵무기 사용 전면 금지와 폐기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지만 어쩔 수 없이 핵실험을 거쳐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중국의 목적은 핵 강대국들의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고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것. 이 공식 성명만 봐도 중국이 미국의 핵공격 위협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이에 대응책으로 핵개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핵개발에 성공한 중국은 1970년대 덩샤오핑 개혁 개방 이후 경제가 성장하기 전까지 핵무기를 급격하게 생산하는 대신 최소한의 핵 전력으로 억제력을 구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965년 핵무기 보유량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31,139개, 소련이 6,144개였던 것에 반해 중국은 고작 5개였죠. 1969년 중국의 핵무기는 50개로 소폭 향상되었지만 미국과 소련의 수량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양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세한 핵전력을 보유한 중국은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은 이른 그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한다거나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정책에는 중국의 핵개발 명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열세한 핵전력을 보유한 중국으로서 모든 국가가 선제 불사용 정책을 지향하길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중국이 요즘은 핵무기 관련 정책에 있어서 이전과 다른 조짐을 보이고 있죠. 중국은 2016년 전략 핵무기를 운용하는 로켓군을 창설한 데 이어 수년 전부터 핵탄두 숫자를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습니다. 2014년 250개 수준에 그치던 핵탄두는 2022년에는 400개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미 국방부는 분석했죠. 중국은 현재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이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으로 잡은 2035년에는 핵무기가 1,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중국의 핵무기 증강 노선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죠. 1991년에 체결한 전략무기 감축협정 스타트를 통해 핵탄두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핵탄두 숫자를 늘려가고 있으니까요. 또한 중국은 명확히 몇 개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부 최소한의 예측이죠. 어느 경우에도 핵무기의 사용은 없기를 바라며 세계에서 5번째로 핵 보유국이 된 나라 중국의 핵개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